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오늘 만기일입니다. 조금 흔들리는 그런 국면인데요. 오늘과 이후의 흐름들 어떻게 중심 잡아야 될까요? IBK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차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다른 때보다도 조금 긴장되는 12월 만기일인데요. 뭐 어제 그저께 이미 좀 출렁임이 있었고 어제 급등, 오늘 또 조금 조정 흐름인데요. 만기일 오늘 흐름, 만기일 이후 전망해 주십시오. 기관 매물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뭐 선물 포지션으로 봐서 이틀 전 포지션만 놓고 보면 조금 이제 사자도 들어올 수 있고 팔자도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연계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롤오버 물량으로 비교한다면 사실 이제 그렇게 물량 출회가 많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최근에 조금 올랐다는 부분과 그 단기적인 어떤 상승폭 때문에 시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수는 올라가지만 사실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월등하게 많은 시장이어서 주도를 했던 일부 반도체라든지 뭐 화학 이런 종목들이 다소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지수는 조금 눌리는 국면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만기이기 때문에 동시 만기 동시 호가에 조금 더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다음 주 정도 변수가 FOMC라든지 몇 가지 변수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양책 관련된 이슈가 뭐 기대감을 높였다가 또 잘 진행이 안 되는 난항을 겪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변수 때문에 지금 모멘텀 공백기로 본다면은 다소 좀 그 시기적으로 쉬어갈 수 있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원화 강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고요. 그러면 외국인들의 수급은 역시나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 고객 예탁금도 일단 60조 이상이기 때문에 빠졌을 때 받아줄 수 있는 개인들의 수급이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고 지금 금융투자를 비롯한 연말 배당에 대한 배팅이 있을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살 수 있는 금액은 한 2조에서 3조 정도 금융투자 물량에 대한 이슈가 매수로 들어올 수 있는 최대치도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크게 빠지기는 좀 어렵고요. 올라가는 부분은 약간의 모멘텀이 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풍력 관련주들이 어제 강했는데요. 오늘은 어떤가요? 오늘도 뭐 CS 윈드나 상승세입니다. 이게 뭐 바이든 당선인의 뭐 확정 혹은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정부가 이제 화석연료에 탄소세를 도입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영향도 받았다고요? 네, 당연히 뭐 그 영향은 예. 친환경 정책과 맞물려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급성장을 해왔듯이 이제 친환경 관련된 쪽도 그런 식의 중장기 흐름은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는데 아마 이제 그 LCOE라고 해서 균등화 발전 비용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충분히 있다 볼 수 있겠고 아마 풍력 같은 경우는 설치 면적도 좀 작은 편이고요. 또 해상 설치도 효과적인 데다가 전력 생산 능력도 상대적으로 우수한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난 5년간에도 육상 및 해상 풍력 제품화가 대형화되면서 아마 이제 LCOE 그러니까 균등화 발전 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오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보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풍력 시장은 2018년부터 29년까지 연평균 6.7% 성장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시장인데 아마 해상 풍력 시장은 연평균 20%대까지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구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야기되는 상황입니다. 해상풍력은 코로나19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고요. 2019년 기준 풍력 설치 시장 중에 10% 정도밖에 안 됐던 해상풍력이 아마 이제 25년까지는 약 20% 수준까지 올라온다는 점에서는 해상풍력 관련된 쪽이 상당히 상승폭이 클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206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약 60기가와트 그리고 2060년까지 300기가와트를 설치하겠다는 논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기존의 2050년 해상풍력 목표치 계획을 다소 앞당기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상풍력 관련된 모멘텀은 충분히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대만 시장도 2035년까지 15.7기가와트 해상풍력 투자를 발표했고 미국과 함께 해상풍력의 새로운 어떤 시장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탄소 중립 공약과 관련해서 바이든 같은 경우도 2035년까지의 탄소 중립 공약이 지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결국은 이제 종목들과 관련해서는 CS 윈드라든지 CS 베어링 그리고 상강 M&T 정도가 중장기 실적 성장에 대한 구가를 할 수 있다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예, 풍력 관련주 가운데 특별히 이제 해상 풍력의 모멘텀과 밸류 체인을 잘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제 아모레퍼시픽 급등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대표가 취임하면서 앞으로의 구조 개혁들 이런 걸 이제 애널리스트 간담회를 했다는 얘기 들었고요. 아모레퍼시픽, 클리오 이런 종목이 화장품주 최근에 이제 이슈지 않습니까? 화장품주 투자 의견은요? 네.
근데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상당히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네. 거기에 대해서 주가 부분이 사실 반응을 했다 볼 수 있겠는데 설화수와 난리즈를 중심으로 별도 유닛으로 독립을 시키고요. 브랜드 경쟁력을 이제 고가 중심으로서 이제 지금 트렌드를 잡겠다 이런 이야기고 2021년도 같은 경우는 디지털로 전환한다. 그러니까 온라인 시장으로 상당히 좀 포커스를 맞추겠다. 뭐 가야 되는 이슈였죠. 이런 부분이 이야기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 이니스프리 매장을 추가로 170개 축소하면서 비용 관련된 관리를 하겠다는 부분인데 원가 구조 개선이라든지 이익 개선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되는 상황입니다. 3분기 실적에서 위안이 중국의 설화수 성장률이 약 전년비 20% 정도 성장했다는 점이 아모레퍼시픽의 위안거리가 됐었는데요. 이제 중국 시장의 핵심 기반은 이제 럭셔리 브랜드가 지금 핵심 기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여전히 브랜드 관련해서 면세점들의 국내 주요 채널과 매출이 감소되고 있다는 점이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4분기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약 37% 정도의 감익이 예상된다는 점에서는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오른 것은 다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설화수의 장기 성장률 제고라든지 그다음에 내년에 디지털화에 대한 선언을 했다는 점은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지금 22만 원 가까이 올라온 주가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국면이고요. 현재 주가는 12개월 포워드 PER도 40배가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당장은 트렌드 관점에서 좀 접근해야 되는 게 맞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종목들을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지금 이제 대표적인 화장품 업종들의 4분기 실적은 3분기보다는 좀 나아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예상보다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화장품 수출이 전년비 26%, 특히 중국형 수출이 36%로 양호한 신장세가 있다고는 하지만 기업형 따이공 면세점 매출이 대부분 다 수출로 계상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효과로 이렇게 나오는 분위기고요. 이 부분은 결국은 설화수라든지 후와 같은 일부 럭셔리 브랜드 실적 개선에만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으로 좀 국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LG생활건강도 4분기 실적 모멘텀이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됐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급등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고요. 코스메스 같은 경우는 3분기 어닝이 다소 좀 미스를 했지만 광저우 법인 같은 경우가 매출 성장률이 전년비 15% 정도 회복을 한다면 아마 4분기 정도에는 이제 주가 부분 회복이 될 텐데 9만 원 초반 정도라면은 코스메스 같은 경우는 별로 크게 겁나지 않은 종목으로서 주가는 좀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제 애경산업과 클리오 같은 경우는 설화수처럼 이제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 매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색조 화장이 굉장히 눈에 띄게 마스크를 쓰면서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색조 화장에 기반을 두는 회사들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다소 화장품 업체들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소비 쪽에서요. 여행주에 이어서 면세점 관련주들이 좀 주목받습니다. 호텔 신라,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런 쪽인데요. 앞서 따이공 얘기도 하셨지만 그런 쪽은 좀 시간이 걸리는데 무착륙, 운항, 비행 운항 이런 거가 모멘텀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탄력을 좀 받을까요? 이제 해외여행을 못 가시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도 내년까지 정도는 해외여행 가기가 조금 센티적으로도 힘들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정부가 내놓은 것이 그 활주로에서 이제 이륙을 해가지고 이게 항공을 이렇게 계속 돌다가 그러니까 하늘에서 돌다가 이제 착륙을 하는 그러니까 랜딩을 하지 않고 착륙을 하는 건데 이게 상당히 좀 재밌는 그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실제로 지금 항공사들이 뛰어들고 있는 뭐 자구책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자구책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비행기를 타게 되면 면세점 품목을 이제 살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면세 품목이 재고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뭐 정부 정책도 이야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면세점주가 이제 그로 관련해서 이제 조금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다만 이제 일평균 무착륙 관광 비행의 경우에는 하루에 이제 2, 3회 정도가 예상되고 있고 또한 한 녀석 띄우기를 한다는 감안한다면 매출단에 그렇게 올라온 부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사실 영향은 굉장히 미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센티적으로 면세점주가 여기에 대해서 좀 좋을 수는 있겠지만 아마 실적단의 영향은 거기에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사실은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면세점 업체들이 주가가 좋은 부분은 공항 면세점 단에서 임차료가 지난 9월부터 요율제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임차료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굉장히 그 실적단에서 비용 로스가 굉장히 컸던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매출단에 대한 요율제로 변하기 때문에 매출이 없으면 비용을 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 한 만큼의 어떤 비용을 내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굉장히 비용단의 감소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4분기부터 면세점단의 손익 개선의 여력이 충분하고요.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4분기에 흑자 전환 가능성도 얘기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단기적인 모멘텀,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비행 관련, 그러니까 어떤 무착륙 비행 관련 어떤 모멘텀보다는 면세점에 대한 비용단에서의 어떤 손익 개선대 호텔 신라가 이제 흑자 전환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면세점의 센티는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면세점 관련주 가운데서는 제일 좋게 보시는 기업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네. 역시나 가장 네. 탑픽은 호텔 신라가 바로미터가 신라.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다만 이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면세점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었고, 또 백화점이 지금 여의도점이 지금 오픈합니다. 굉장히 크게 그렇죠. 대대적으로 예. 오픈하기 때문에 아마 백화점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팔릴 수 있냐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실제 백화점 고객들은 이미 어느 정도 온라인으로 떠날 사람 다 떠나고 남은 고객들이 백화점에 현재 있다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어느 정도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어느 정도 직원들의 대접을 받으면서 천천히 물건을 보면서 좀 비싼 물건을 사는 이런 고객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사이트에서 새로운 어떤 그런 사이트에서 지금 실제 좋아지고 있고, 또 여의도 백화점의 오픈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여의도에 이제 센터원 빌딩이 이제 거의 다 지었죠. 거기 이제 현대백화점이 대규모로 입점을 한다는 거죠. 예, 오늘 만기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만기일 하루의 흐름보다도 이후의 시장의 흐름들이 기존의 주도주로 가느냐, 변화가 있느냐, 외국인들이 이제 계속 사느냐, 이런 관건일 텐데요. 전략하고 관심 섹터 정리해 주십시오. 이게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많아지면서 피로도가 일단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주 변수가 있는 몇 가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가거나 조정 국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꺾인다 보기엔 좀 어려운 국면입니다. 우선은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단기적으로 좀 쉴 수는 있으나 원화 강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고요. 지금 원화 강세가 1,050원 정도까지 충분히 열려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일정 부분 오버슈팅이 나간다면 경기 부양책이 미국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경제 지표가 한국이 신흥국에서 상당히 좋고 미국 선진국 대비해서 좋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000원대까지 바라본다고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1,050원 구간으로 보더라도 외국인 수급은 좀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10월까지 판 금액에 대해서 11월 이후에 다시 산 금액이 판 금액 대비 25% 정도밖에 안 샀기 때문에 외국인 여력은 충분하다 볼 수 있겠고요. 지금 1,050원 구간에서 가장 많이 외국인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은 역시나 반도체 섹터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2차 전지라든지 헬스케어 등의 대형주가 역시나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EM 내 코스피 높은 매력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화학, 건설 업종도 오늘 괜찮고요. 특히 5G 통신 장비주도 12월 이후에 1월부터 굉장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5G 통신 장비주까지도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개별적인 어떤 부분보다는 큰 종목 중심으로 대응하실 때 업황에 대해서 개선되는 쪽으로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돈 잘 버는 증권 매매가 듣는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